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는 이제 2도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주어진 조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경관 S가 200m 해줬대요. S가 200m, 그 다음에 가공 송전선로가 있다. 전선 1m당의 무게가 2kg이고 풍압하중은 없다고 한다. 그 다음에 인장 강도가 4천 줬고요. 안전율을 2.1을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장력 구할 수가 있겠죠. 장력 T는 4천을 뭘로 나누면 돼요? 그렇죠? 2.2로 나누면 됐었죠. 이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2도 계산하고 그 2도 계산했으면 뭐까지 구할 수 있어요? 전선의 전체 총 길이까지 구할 수가 있겠죠. 2도 D는 8T분의 WS의 자승으로 구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쉬운 문제니까요. 가볍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전선의 실제 길이, 여기에서 이제 2도를 구했어요. 그게 5.5m래요. 자, 그 값을 전선의 총 길이 구하는 공식에다가 넣으면 되겠죠. 그랬을 때 200점 어쩌저쩌고 나온다더라. 네, 가볍게 확인해 봤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조명의 배치에 따른 조명 설치 방법을 3가지 쓰시오. 첫 번째 전반 조명, 그 다음에 국부 조명, 그 다음에 전반 국부 병용 조명. 이렇게 가볍게 적으시면 되는데 우리 수험생께서 물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저는요 얘를 순서를 거꾸로 뒤집어서 썼는데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계신데 그렇게 뒤집어서 적으셔도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는 타일 조명 방식 이렇게 적으신 분들도 계세요. 이것 또한 정답이 됩니다. 그럼 전반 조명이라는 것은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조명하는 방식이 바로 전반 조명 방식이다. 학교에서 또는 어떤 우리 사무실에서 전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전체 천장에 등이 달려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명하는 방식이 전반 조명 방식이고요. 국부 조명 방식은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 이렇게 스탠드를 사용합니다. 이 스탠드 사용하는 게 국부 조명 방식이다라고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전반과 국부를 합쳐놓은 게 뭐냐? 전반, 국부, 병용, 조명 방식이 되겠죠. 얘도 켜고 얘도 켜고. 근데 선생님 이건 그럼 에너지가 비효율적인 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전반, 국부, 병용 조명이 에너지 효율적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전반 조명이라는 것은 전체를 환하게 켜자 이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전반 조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은 여기 국부 조명이 있으니까 이 전체 환하게 켜는 이 조명 설비는 조도가 어떻게 낮아도 된다 이거죠. 그러니 얘가 더 에너지가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더라. 이러한 스토리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전력계통 229이래요. 그 다음에 154, 345, 765의 차단기의 전격 전압을 쓰시오.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쓰시오라고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암기하고 계신 차단기의 전격 전압 다 적어주시면 되고요. 또 시험에서요. 여러분 이거 나올 수 있어요. 차단기의 전격 차단 시간을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단기의 전격 차단 시간까지 여러분께서 이번에 공부할 때 함께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감리에 관한 썰렁한 문제였는데요. 사실 여러분 감리가 보통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뭐 4점, 5점 정도가 출제가 될 거예요. 근데 그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 감리 엄청난 부분을 다 공부하는 거는 사실 어렵다고 했었죠. 그러니 부담 갖지 마시고 한 문제 정도는 틀릴 수 있다. 한두 문제 정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전력 설계사업법, 종합전기설계사업법에서 기술 보유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기술 인력 보유, 그러면은 전기 분야 기술사 2명, 설계사 2명, 설계 보조자 2명. 와, 완전 여러분 짱돌 문제죠. 그래서 너무 마음 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번 문제도 분기율에 관한 문제였는데 상당히 좀 평이했던 문제였습니다. 건축에 연면적이 350제곱미터인 주택이 있대요.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20A와 그 다음에 30A의 분기 회로수는 각각 얼마인가? 분기회로를 딸 때 20A짜리 분기가 있고 30A짜리 분기회로가 있는데 각각 몇 회로를 사용하는가? 그럼 주어진 조건을 더 봐야겠죠. 인입전압은 단상 220V이고요. 전압 V값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전등 및 전열의 분기회로는 20A. 에어컨은 30A 분기로이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설계를 할 때
20A짜리 분기회로와 30A짜리 분기회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래요? 전등과 전열 분기회로는 20짜리, 에어컨은 30짜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등과 전용열 부하는 제곱미터당 25V 암페어다. 표준 밀도를 줬네요. 그러면은 곱하면 되겠죠. 그게 부하 용량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2500V 암페어짜리 용량 에어컨은 2대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비 부하는 3500V 암페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등 및 전열의 분기회 로스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지금 350 곱하기 25라고 했어요. 350은 면적이죠. 거기다 곱하기 25. 예, 요 부하 밀도를 곱하면 되고요. 예비 용량, 예비 부하 얼마? 3,500이다. 그 다음에 전등 및 전열의 분기회로는 20A를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20을 곱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단상전압 얼마? 220V라고 했고요. 그랬을 때 2.78 나왔습니다. 그럼 2.78 나왔으니 어떻게 돼요? 절상해야겠죠. 무조건 소수점은 올림해줘라. 그러면 20A 분기회로가 3회로로 선정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에어컨 남았네요. 에어컨은 자 V 곱하기 30, 그 다음에 2대였죠. 2500짜리가 2대. 그랬더니 0.76이 나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절상을 해야겠죠. 30A 1회로 선정이다 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변압기의 용량을 선정하는 방법인데요. 자, 주어진 조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수용가의 최대 전력이 200, 300, 800, 1200, 2500일 때 주상 변압기의 용량을 선정하시오. 변압기의 용량 선정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자, 분자는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 또는 각 부하 최대 전력의 합이다라고 했었고, 분모는 부등률과 역률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네, 역률은 얼마 줬어요? 1 줬어요. 그 다음에 수용률이 얼마 줬어요? 1.14를 줬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여러분 최대 수용 전력을 이미 줬어요. 그러니까 수용률을 곱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수용률을 안 준 겁니다. 그럼 각 부하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이니까 이 값들을 모두 다 뭐 해주면 돼요? 싹 다 더해주면 되죠. 나누기 1.14, 그 다음에 곱하기 1 하면 여러분 얼마 값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지. 여기다 곱하기 몇 승 해줘야 돼?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문제에서 이제 단위를 안 줬는데 단위를 이렇게 와트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와트이다. 와트 1대. 왜? 여러분 변압기의 용량을 킬로볼트 암페어로 줬기 때문에 여러분 얘는요 와트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실제 와트로 주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4.385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4.385보다 하나 높은 것을 선정하면 되겠죠. 얼마 있어요? 여기 5짜리로 선정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변압기의 표준 용량 표를 줬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 계산값 같이 쓰시고 얼마로 이 표에서 선정을 해서 답란에다가는 뭘 적으셔야 돼요? 이렇게 5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선생님 저는 이렇게까지 계산했고요. 이 답란에다가 4.39를 적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저는 빵점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텐데 빵점까지는 아니고요. 이런 부분 점수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삼상 유도 전동기의 Y델타 기동법을 나타내는 결선도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시퀀스 문제네요. 자, 이번 문제는 Y델타 기동법에 관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Y델타 기동회로 문제들은요. 주회로를 결선하시오 또는 접점을 넣으시오 또는 Y델타 기동 방법에 관해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주로 출제됐었죠. 그런데 이번 문제는 어떠한 접촉기가 움직이는지 또는 Y결선과 델타 결선의 비교 사항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은 문제였죠. 그래서 한번 딱 봤더니 선생님 평소에 제가 보던 그림과는 좀 다르던데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세로형 도면을 많이 보는데요. 얘는 지금 가로형 도면이네요. 그런데 가로로 표현했지만 결과적으로 고개만 이렇게 돌리시면 어때요? 세로형 도면과 같이 우리가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봤더니 선생님 UVW입니다. UVW 우리가 상수를 얘기할 때는 알파벳 순서대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냥 이게 RST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델타 결선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한 상씩을 다음 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밀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R상에서 나온 선을 어디로 딱 봤더니
이쪽 선이 지금 따라가면 뭐예요? 그렇죠. T상으로 한마디로 U를 W로 이렇게 한번 밀은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색깔로 한번 볼게요. 우리가 두 번째 상, 이 S상이나 이 V상, 이 상을 어디로? 그렇죠. 쭉 따라가 봤더니 R상 이쪽으로 한 칸 또 밀었고요. 그러면은 마지막 이 W상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죠. V상으로 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이 TW 이상을 어디로? 마지막 이 V상으로 이렇게 위로 한 단계씩 바꾼 거죠. 그래서 바로 이쪽이 델타 결선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끝에를 이렇게 묶은 바로 이 부분이 뭐다? Y 결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봤더니 다음 표의 빈칸의 기동 시 운전 시의 전자계피기 접점의 ON, OFF 상태 및 접속 상태 Y 델타를 쓰시오 라는 문제겠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기동 시랑 운전 시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S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S가 바로 Y 결선이라 그랬고요. 그리고 우리 이 D가 뭐예요? 그렇죠. 델타 결선이라 그랬죠. D는 델타 결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Y와 델타를 봤을 때 기동하고 있을 때는 뭐예요? 처음에 윙 하고 운전을 시작한 거죠. 그렇죠. 최초 운전 시는 우리가 기동시라고 하고요. 기동이 끝나면은 다시 그렇죠. 델타로 변환해서 전전압 운전을 하는 게 Y 델타 기동 회로니까 우리가 최초에 기동할 때는 당연히 이 S라는 바로 이 라인은 어떻게 탁탁하고 닫혀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ON이라고 표현을 해주겠고요. 그러면 이때는 당연히 이 델타 결선은 운전 중이 아니고 일반 운전 중이 아니고 기동을 뺀 운전. 그때는 5% 회로를 끊어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쪽이 끊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류가 이쪽으로만 이렇게 흘러서 들어간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델타 운전 시 그러면은 이제 기동이 완료되고 델타로 변환을 해야 되는 시점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쪽을 끊어내버리고 이쪽을 연결해야겠죠. 그러면은 지금 오프 같은 경우 어떻게 기동 시 당연히 얘는 델타는 오프돼 있고 그리고 운전 시 온이 돼 있겠죠. 뭐가? 델타 결선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봤더니요. 바로 이 메인 전자접촉기가 있네요. 그럼 메인을 봤더니 어디 있어요? 여기 있겠네요. 그러면은 메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언제 기동하거나 운전할 때 항상 회로를 연결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둘 다 ON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속 상태 같은 경우는 우리가 S라고 선생님이 이거 왜 표현한 스타 결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기 때문에 S라고 표현한 거고요. 접속 상태는 당연히 이때가 Y 그리고 이때가 델타다.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써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전압 기동과 비교하여 Y 델타 기동 회로의 기동전압, 기동전류 및 기동토크는 각각 어떻게 되는가? 아마 여러분들 이거 해당 부분은요 다들 머릿속에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보시면은 기동전압은 루트 3분의 1배.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Y와 델타를 비교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Y와 델타를 비교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하죠. 성간전압과 상전압을 Y결선일 땐 다르고 상전압은 델타 결선일 땐 어때요? 같다. 그래서 우리가 Y델타 회로 같은 경우에 어떻게 표현을 해요? 성간전압 380V짜리를 쓸 때 우리가 얘를 성간전압이라고 한다면은 상전압 220V 한마디로 이종의 전압을 얻을 수 있는 게 Y결선이죠. 그런데 이때 전체 이 Y결선과 어떤 델타 결선과를 비교를 한다면은 어떻게? 그렇죠. 바로 이 루트 3배 차이가 나겠죠. 그런데 지금 기준이 Y결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델타에 비해서 몇 배? 그렇죠. 루트 3분의 1배 작기 때문에 우리는 루트 3분의 1배라고 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기동전류나 기동토크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선생님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왜? 일반적으로 이 기동전압은 루트 3분의 1인데 왜 기동전류도 루트 3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1입니까? 이거에 대한 증명식은 우리가 이미 회로이론을 배우실 때 한번 다뤘던 겁니다. 회로이론에서 이 전압은요. 우리가 Y결선일 때 이러한 벡터들을 통해서 분명히 공부를 하셨을 테고요. 기동전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떠한 Y결선이라고 한다면은 전류값은 어때요? 전류값은 우리가 이렇게 상전류나 아니면은 이렇게 선전류나 같다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전압값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간전압이 있다면은 당연히
상전압의 루트 3배. 한마디로 어때요? 그렇죠. 성간전압이 상전압보다 루트 3배 크죠. 그러면은 이 식을 다시 저항으로 변환시키고 저항을 는 회로로 다시 변환시키고 델타일 때의 우리 전류값을 다시 변환시켜서 각각을 다시 전류로 변환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까지 하나하나 해석하기는 힘드니까요.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대산전기학원 홈페이지에 문의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증명식을 써드리거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기동 토크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요? 토크랑 전압은 이렇게 표현하죠. 어떻게?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해서 우리 토크식에 의해서 이러한 증명식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동 전압이 루트 3분의 1배가 뜨면은 제곱이기 때문에 기동 토크는 3분의 1배가 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암기는 해두시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다음으로 우리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등회로의 천선과 조형제와의 전압별 이격거리를 작성하시오라는 문제네요. 그럼 여러분들 관등회로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렇죠. 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등으로 된 회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형광등 같은 걸 관등회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관등회로의 조형사의 전압별 이격거리는요, 사실상 우리 수험생분들께서 쉽게 맞추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해당 사항은요, 우리가 지금 3345-5의 관등회로의 배선이라고 선생님 돼 있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우리가 내성 규정이라고요.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 기준에 더욱 정확한 사항을 표현해주는 사항으로서 이러한 내성 규정 사항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얘는 간단히 좀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6000V 미만 2cm, 그리고 6000에서 9000 미만 3cm, 그리고 9000 이상인 건 4cm다. 그런데 얘는 앞으로 만약에 혹시나 또 나온다면 단답으로 그냥 치부돼서 나올 거기 때문에 간단히 암기하는 문제였습니다. 1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전 변전소의 각종 시설에는 접지를 하고 있다. 그 접지 목적을 두 가지로 요약하여 설명하고 일종 접지 개수를 세 가지 쓰시오라는 문제가 출제되었네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접지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접지를 왜 할까요? 우리가 접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무언가를 보호하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기구 보호, 사람 보호, 일단 이 두 가지만 생각하셔도요, 해당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지의 목적으로는 대표적으로 지락 및 단락전류 등 고장전류부터 어떠한 보호? 그렇죠. 기기의 보호가 일단 주가 되겠고요. 그리고 배전 변전소 운전의 감전사고 및 설비의 화재사고를 방지. 한마디로 감전사고 방지가 또 주가 되겠죠. 우리가 인체랑 기계는 굉장히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 저 설비 화재 사고를 방지 이런 거 안 썼는데요. 안 써도 됩니다. 이런 거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써주시고, 그 다음에 보호 개전기 확실한 동작 확보 및 전이 상승 억제. 우리가 이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쵸. 예전에 중성전 접지 같은 거 공부하실 때 배웠던 부분이죠. 어떠한 우리가 접지를 해놓으면요, 당연히 땅과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개전기들을 설치했을 때 우리가 개전기의 탭 값을 꽤나 높게 설정해 놓겠죠. 왜냐면은 순간순간 올라가는 전압들마다 개전기가 측정을 해서 바로 차단기를 동작시켜 버리면은 계속 다운이 될 테니까 그렇게 안 하고 어느 정도 탭 값을 이렇게 맞춰 놓는데, 이렇게 전류가 흐르다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지락사고 같은 게 났을 때 어떻게 해요? 팍 하고 전류가 튀겠죠. 그랬을 때 걸리도록, 그때 확실하게 동작이 되도록 우리가 뭘 한다? 접지를 한다. 그래서 보호개전기의 확실한 동작, 요 정도만 써줘도 충분하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너무 이쪽은 고민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일종 접지 개수를 세 가지 쓰시오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필기시험에서 1차 필기시험에서 공부하셨던 접지공사의 종별 중에 일종 접지공사, 그럼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특고압, 고압, 기계기구의 외함, 그렇죠. 그리고 우리 피레기 같은 거, 그 다음에 전압조정기, 그리고 전기집진장치, 아니면은 방전장치, 피레침도 일종 접지죠. 그리고 특고압용 보호망 등등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제가 단순히 일종 접지의 개수 세 가지 쓰라 그랬다면요, 여러 가지 중에 아무거나 두 개 써주시면 되는데, 이제 다만 우리가 이러한 외함 같은 데 접지를 할 때요, 당연히 저압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을 경우 없을 경우가 좀 나뉘고요. 400V 기준으로 좀 나뉘었죠. 그래서 우리가 저압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중이나 특3중 접지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그냥 이런 말이 없고 기계기구 외암이라고 쓰신다면 조금 부족한 답안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는 단순 법에 관한 암기 문제였습니다.